오늘은 중요한 아줌마가 미치도록 성관계하고 싶은 남자의 공통점 2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중년 여자에게 잠자리는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잠자리가 덜 중요해졌다는 여성이 다수지만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중년 여성들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북미 폐경학회 14회의에서 미국 피버그 의대 홀리 토마스 교수가 발표한 연구 결과가 주목을 끌었는데요. 토마스 교수는 이 연구를 위해 미국 여성 3,257명이 자신의 40대 말부터 60대 초까지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면접과 설문조사를 병행하니 연구를 위해 조사 대상자의 체질량 재수, 혈압, 우울증 증상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잠자리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의 45%는 나이가 들수록 잠자리가 덜 중요해졌다고 응답했어요. 그러나 27%는 중년해도 잠자리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답했죠. 또한 28%는 중년의 잠자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폐경지 전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잠자리에 더 만족한 여성이 중년에도 잠자리를 더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증세가 적을수록 중년의 잠자리를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어요. 인종별로는 흑인 여성이 중년의 잠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이에 비해 중국 여성과 일본 여성 중에는 중년의 잠자리가 중요하지 않거나 중요도가 낮아졌다는 반응이 더 많았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여성건강센터장인 스테파니 포비언 박사는 나이가 들수록 성적 기능에 대한 기대를 수정해야 한다면서 성적 친밀감은 사람이 살아있는 한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많은 중요한 여성들은 성욕 조화를 정상적인 노화 현상으로 여겨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지 않지만 중년의 주기적인 잠자리는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면 폐경을 앞둔 여성은 자신감이 떨어지고 우울증에 쉽게 걸린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는 잠자리에 흥미를 잃고 만족도 횟수 모두 급격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코치 교수 연구에 따르면 중년이 되어서도 잠자리가 즐거운 특별한 방법이 있거든요. 오늘은 이 연구 결과 및 여러 심리학 논문들을 바탕으로 중년 여자들이 잠자리 하고 싶은 남자의 공통점을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중요한 아줌마가 미치도록 성관계하고 싶은 남자의 공통점 2가지. 첫 번째, 상냥하고 자상한 남자. 코치 교수는 결혼한 중년 여성 307명을 모집해 무려 10년 동안 해마다 남편과의 잠자리가 좋은지 물어봤습니다. 결과는 역시나 중년 여성 대부분은 폐경에 가까워지면서 잠자리 만족도가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10년 전과 다름없이 잠자리가 좋거나 혹은 이전보다 더 만족스럽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남편의 스킬이 뛰어났던 게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여성들의 진술에 의하면 남편에게 특출한 잠자리 테크닉이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중년에도 짜릿한 잠자리를 즐기는 그녀들의 비밀은 바로 남편의 상냥하고 자상한 성격이었습니다. 코치 교수는 이 결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부분 중년 여성은 전업, 주부인 경우가 많아요. 만나는 사람이 다양하지 않으니 매일 붙어 사는 남편의 행동과 말투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특히 모든 일에 예민해지는 폐경계는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신경이 쓰입니다. 실제로 인터뷰를 해봤더니 남편이 잠자리 할 때 무덤덤하면 자신이 더 이상 섹시하지 않은 것 같아 위축된다고 말했어요. 반대로 남편이 변함없이 예쁘다고 말해주고 항상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따뜻한 성격일 경우 자신은 여전히 섹시하고 남편과의 잠자리도 짜릿하다고 느꼈죠. 그래서 상냥한 남편을 둔 여성들은 폐경계에도 남들보다 잠자리 만족도가 높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 폐경이 오고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더 따뜻하고 상냥하게 대해준다면 중년에도 즐겁고 만족스러운 잠자리를 지속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제대로 공감해주는 남자. 어떻게 해야 여자들이 쉽게 호감을 느끼게 될까요?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남자의 행동은 바로 공감하긴 합니다. 여자는 남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길 원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제대로 공감해 주지 못합니다. 자신은 분명해 줬다고 생각하지만 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바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 때문인데요. 남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자는 공감을 바라고 말한 건데 남자는 충분히 공감해 줬다면서 자꾸 충고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감을 원하는 여자, 해결책만 주려는 남자 커플들의 대표적인 갈등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남녀 사이에 이런 차이는 왜 나타나는 걸까요? 남자의 뇌자인 정신과 의사이자 신경생물학자 로한 브리젠딘 박사는 남녀 차이를 뇌의 구조 차이로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상대에게 공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감정적인 공감과 인지적 공감이죠. 감정적 공감은 상대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이고, 인지적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추론하고 이해해주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공감은 담당하는 뇌 부위가 서로 다릅니다. 남자의 뇌는 사춘기 시절 성 호르몬으로 인해 변화하면서 인지적 공감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 탓에 남자는 상대의 감정을 같이 느끼기보다는 분석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해요. 맡기는 사람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남자의 뇌는 반사적으로 해결에 필요한 냉정한 질문을 던져가며 대책을 찾기 시작하죠. 그 와중에 상처 입은 상대의 표정이나 목소리는 거의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많은 여자들은 이런 반응을 남자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 못하고 신경도 안 쓴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사실 남자는 분명히 신경을 썼습니다. 다만 전형적인 남자들의 방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해결책을 찾는 남자의 뇌는 성취감과 기쁨을 느끼며 상대가 자신의 수고를 인정해주길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자가 자기 감정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며 화를 내면 어리둥절해지기 십상이죠. 과학자들도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여자는 남자보다 감정적 공감에 더 오래 머무르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 남자는 잠시 감정적 고통을 느낀 뒤 재빨리 인지적 공감으로 넘어가곤 합니다. 내 기분을 이해할 수 있어라며 감정적 공감에 머물러주는 남자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남자는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남자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공감을 해주지만 여자들은 그걸 공감으로 받아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심리학에서는 공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공감 능력과 공감에 대한 동기죠. 공감 능력은 말 그대로 얼마나 정확하게 공감할 수 있는지이고, 공감에 대한 동기는 얼마나 공감하고 싶은지를 말하는데요. 신기하게도 공감 능력 자체는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여자가 조금 더 잘하긴 하지만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의미 있는 수준 아니죠. 또 다른 연구는 이 크유라고 불리는 감정 지수 또한 남녀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도 공감 능력은 충분히 있다는 말인데, 그럼 남는 건 바로 공감에 대한 동기밖에 없네요.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동안 남자들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동의가 없기 때문에 공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여자의 마음을 열고 쉽게 친근해 줄 수 있는 방법인 공감하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공감해야 할 동기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정말 마음에 들고 호감 있는 여자가 있다면 속으로 되뇌세요. 이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공감이라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스스로 공감해야 할 동기를 확실하게 만들어주세요. 공감 잘해주는 남자의 말로 여자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아줌마가 미치도록 성관계하고 싶은 남자의 공통점 2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중요한 아줌마가 미치도록 성관계하고 싶은 남자의 공통점 2가지. 첫 번째, 상냥하고 자상한 남자. 2번째, 제대로 공감해주는 남자.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또 홍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발휘해서 수독을 예방해준다. 그리고 홍차의 붉은 색소인 테아플라비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체내에서 과도하게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제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감기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살균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 생강의 냉증 제거의 효과를 더욱 증진시키는 홍차와 조합한 생강 홍차는 손쉬운 최강의 온열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다. 생강 홍차에 흑설탕을 넣으면 효과는 더욱 강력해진다. 백설탕은 음성식품이지만 흑설탕은 양성식품이다. 흑설탕에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 게다가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한데 칼슘 함유량은 백설탕의 150배나 가까이 된다. 생강 홍차를 마시고 곧바로 몸이 따끈따끈 따뜻해지는 효과를 실감할 수 있다. 대사가 좋은 사람이라면 마시는 중간부터 땀이 나기도 한다. 매일같이 빠뜨리지 않고 마시다 보면 감기에도 잘 안 걸리게 된다. 걸렸다 해도 생강 홍차를 하루에 3개에서 4잔씩 마시다 보면 가볍게 지나간다. 냉체질이나 부기 변비나 설사 결림이나 통증 등도 어느 수면가 해소된다. 하루 종일 몸이 따뜻하고 매일 편안한 몸과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데 놀랄 것이다. 여러 가지 몸의 이상으로부터 해방된다. 몸이 심부에서부터 따뜻해져서 체온이 올라가면 대사가 좋아지기 때문에 몸에 축적된 지방도 착착 연소되기 시작한다. 대사가 좋아지면 먹은 음식이 바로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이 말은 곧 지방이 잘 안 쌓이는 몸, 쌓이지 않는 몸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전신의 장기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신장의 혈류도 좋아져서 배뇨가 늘어나면서 부기도 해소된다. 물론 위장 운동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변비도 해소된다. 생강 홍차로 손에 넣을 수 있는 효과는 건강과 이상적인 체험뿐만이 아니다. 피부도 용기가 흐르고 고와진다. 안티에이징 효과를 기대하며 고가의 화장품을 쓰는 사람은 우선 생강 홍차부터 열심히 마셔보자. 목욕 직후 피부가 고운 이유는 혈행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생강 홍차를 지속적으로 마셔서 냉증이 사라지고 혈행이 좋아지면 모세 혈관의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돌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피부가 몰라보기에 깨끗해진다. 안색이 나빴던 사람이나 거무칙칙했던 사람은 돌의 혈색이 돌아오고 고민거리였던 잡티는 희미해진다. 나의 생강을 갈거나 썰어먹기 귀찮다는 사람은 생강을 건조시켜서 분말로 만든 생강가루나 튜브 생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직장 등에 비치해 두고 음료에 넣거나 갖고 다니면서 외식할 때 사용하면 편리하다. 최근에는 말린 고일처럼 편으로 썬 나의 생강을 설탕에 절여서 건조시킨 다음 간식 대신으로 먹을 수 있게 만든 과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생강탕. 생강 벌꿀, 레몬, 생강 코코와 같은 다양한 생강 가공품이 출시되어 마트나 편의점 혹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으니 한번 체크해 보기 바란다. 요점은 되도록 생강을 많이 먹는 것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생강을 생활 속으로 쉽게 끌어들일 방법을 찾아보자. 내가 생강을 매일 먹자라고 하는 말을 하면 꼭 나오는 질문이 하루에 몇 그램 정도 먹으면 좋을까요? 이다. 그러나 생각은 어디까지나 식재료일 뿐 약이 아니다. 하루 섭취량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을 리가 없다. 다만 자극이 강한 식재료인 만큼 한꺼번에 대량으로 섭취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다. 생강 홍차 만드는 법. 생강 홍차를 만드는 법은 하나도 어렵지 않다. 뜨거운 홍차에 생강 간 것과 흑설탕을 넣기만 하면 된다.
홍차 종류도 무엇이든 상관없다. 생강을 넣으면 풍미가 바뀌기 때문에 고급 홍차를 써도 별 의미가 없다. 나는 슈퍼에서 파는 싸고 저렴한 홍차 티백을 사용한다. 찻잎을 사용할 때는 1티스푼 분량의 홍차 지이 찻잔으로 한 잔 분량이다. 티백을 사용할 때는 찻잔 한 잔당 티백 1개이다. 생강은 간 것을 버즈 등으로 걸러서 짜는 즙을 쓰던가 짜지 않고 그대로 넣는다. 간 생강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가 잦은 사람은 그대로 먹는 편이 좋다. 건조 단말을 사용할 때는 1 작은 술 정도 튜브 생강을 사용할 때는 2cm 정도를 기준으로 삶는다. 흑설탕이 없으면 벌꿀을 대신 넣어도 상관없다. 흑설탕이나 벌꿀을 넣으면 홍차의 색이 검게 변색된다. 단맛 속의 철분 성분 때문이다. 철분은 적혈구의 원료가 된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즉 검게 바뀐 홍차의 색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강화돼 있음을 의미한다. 생강 홍차를 계속 마시기만 해도 일단 감기에 잘 안 걸리게 된다. 생강 홍차의 온열 작용과 살균 작용, 면역 강화 작용 때문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두통이나 요통, 복통, 무릎 통증과 같은 통증 전반, 기관지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간질환,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냉체질, 방광염, 비만, 피로나 어깨 결림 등 다양한 이상이나 증상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다음은 생강 홍차 섭취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1. 생강 홍차를 하루 3잔에서 6잔을 마신다. 생강 건강법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내 오랜 연구 결과 생강 홍차만큼 손쉽게 게다가 효율적으로 생강을 섭취하는 방법은 없다고 단언할 수가 있다. 생강 홍차를 하루에 3잔에서 6잔씩만 마시면 놀랄 정도로 몸이 좋아진다.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커피나 녹차를 마셔왔다면 이제부터는 생강 홍차로 바꿔보자. 뜨거운 남국이 원산인 커피나 녹차는 몸을 차갑게 만든다. 그다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이들을 매일 마시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냉한 체질로 변할 우려가 있다. 차를 마실 때는 생강 홍차로 마신다는 점을 잊지 말자. 이 생강 홍차에는 흑설탕을 넣는다. 생강 홍차는 생강과 홍차를 조합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한다. 단맛이 싫은 사람은 그대로 마셔도 무방하지만 흑설탕을 적당히 넣으면 더욱 효과가 좋아진다. 다이어트 중이라 해도 흑설탕의 단맛은 몸을 따뜻하게 해서 대사를 좋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체내의 당이나 지방 연소를 촉진한다. 아침 대신 흑설탕을 넣은 생강 홍차를 마시는 방법을 추천한다. 백설탕은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식품이지만 흑설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성식품이다. 게다가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과 리메랄류가 듬뿍 들어있다. 또한 생강에 흑설탕을 넣으면 생강의 온열 작용은 한층 강화된다. 생강 홍차를 마시고 싶을 때 마시면 되지만 아침 식사 전과 목욕 직전에 꼭 마시도록 하자. 체온이 낮고 체내 장기들도 아직 제대로 깨어나지 않은 아침 기상 직후에 생강 홍차를 마시면 일단 체온이 상승한다. 그와 함께 위장 등의 장기와 뇌, 혈관계, 신경계 등이 기운체계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다. 또한 흡수가 용이한 흑설탕의 당분이 그대로 뇌의 영양분이 되어 머리가 멍한 상태도 해소된다. 물뿐만 아니라 콜라나 주스 등 차가운 음료는 모두 몸을 차갑게 한다. 차가운 음료를 대량으로 마시면 조금씩 체내에 수분이 쌓인다. 이 같은 습관이 물렁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신진대사를 좋게 하므로 많이 마시면 좋다라는 말만 믿고 차가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린 사람은 그 습관을 반드시 생강 홍차로 바꾸기만 한다. 페트병에 든 생수를 사서 마시거나 자동 판매기 등에서 캔 커피나 청량 음료수를 사 먹는 습관이 있는 사람도 생강 홍차로 바꾸면 몸도 좋아지고 돈도 절약되니 일석부족이다. 위나 십이지장의 병은 냉체질인 사람이 잘 걸리는 대표적인 질병이다.
위 상태가 나쁠 때 명치를 만져보면 싸늘하니 차갑다는 데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평소에 복대를 하거나 쓰고 남은 핫팩 모욕 등으로 배를 적극적으로 보온하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 말고도 생강은 위장 내벽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위장 활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소화 흡수 기능을 개선시킨다고도 한다. 또 위양의 원인인 헬리코박터를 살균하는 효과도 주목을 받고 있다. 생강 홍차나 생강탕을 적극적으로 마시는 생활은 물론이고 위장병에 잘 드는 매실 간장 번차 등도 추천한다. 감기는 영어로 콜드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듯 냉증이 원인이다. 한의학에서는 감기 초기에 흔히 밝은 탕을 처방하는데 여기에는 칡뿌리와 함께 생강도 들어간다. 둘 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냉증을 제거하는 성분이다. 또한 생강에는 바람, 거담, 진내, 캐열 등의 작용도 있기 때문에 감기의 여러 가지 증상에 효과를 발휘한다. 감기인가 싶을 때는 생강 홍차는 물론이고 생강 홍차에 갈분을 넣은 것, 생강탕에 파를 넣은 것, 생강주 같은 음료를 마셔서 우선은 몸을 따뜻하게 하여 냉증을 제거하는 치료법이 좋다. 몸을 따뜻하게 한 뒤에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금세 다량의 땀이 흐른다. 감기 초기에 체력이 충분하다면 생강 목욕이나 사우나를 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이렇듯이 생강은 가격이 싸면서도 우리 몸을 덮여서 건강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 몸이 차거나 수족 냉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책에서 추천하는 생강 홍차에 흑설탕을 넣어서 하루 4잔, -6잔 정도 마시는 생활을 추천하고 있으니 꼭 실천해서 실제 몸의 체온이 올라가고 수족 냉증이 해소되는 가를 확인해 보시고 본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